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초교수 조경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 약초를 사용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잠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증상이 있을 때, 즉 불면증이죠. 불면증이 있을 때도 이 약초를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이 생겼을 때도 이 약초를 복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약초는 마음속에서 병이 시작되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지만 몸에 병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생긴 몸의 병은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것이겠죠. 예를 들면 신경쇠약에 이 약초가 제격입니다. 신경쇠약은 신체적으로 허약해져서 만성적인 피로와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물론 신경쇠약에 빠지면 마음의 병에서 언급한 과민 반응 그리고 불면증이 나타나고요. 기억력 감퇴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신경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쇠약증에 이 약초가 딱 좋습니다. 또한 이 약초는 장이 약해졌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이 약해지면 대변이 평소에 묽게 나올 수 있고요. 설사를 자주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 약초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것 모두 인정하시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에 따라서 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약초는 장이 약한 사람에게 많이 애용되었던 약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질병에 이 약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초는 남성의 조루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마음이 아주 복잡할 때 성기능이 약해지는 것,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조루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조루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신적인 원인으로 조루증이 있을 때 이 약초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약초는 여성의 대하증을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질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증상을 대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몸이 약해졌을 때 생기거든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질 분비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 이 약초를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약초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연자육입니다. 연자육이 생소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입니다. 다들 아시죠? 연꽃의 씨앗을 전문가들은 연자육 또는 연육이라고 해요. 연자육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생으로 먹어봤는데요. 달고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말린 것도 먹어봤죠. 말린 것도 맛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연자육을 여러분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연자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약해진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화이팅! 그렇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초가 연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기 쉽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밥에 넣어서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콩처럼 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죽을 쏘아 먹는 것도 방법인데요. 실제로 연자죽은
조선시대 왕세자들에게 처방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젊은 왕세자의 마음에 평정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자육을 차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적으로 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덕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약초와 함께 처방을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방법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갈게요. 오늘 배운 연자육 많이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초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